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일본판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여당 위원장의 조선은 일제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가 썩어서 망했다 발언, 여권 내에서도 비판입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불편한 내용이겠지만 그들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싫어요 너무 많이 누르지 마시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조선은 내부가 썩어 망했다고 주장해 식민지 사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망언에 대한 사과,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는 한미일 공동훈련에 반대하며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쓴 글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며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대한제국은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조만간 러시아에 병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독립 따위는 하지 못하고 소련 및 러시아 국내 주 혹은 공화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쪽 사람들에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을 향한 한국의 마음이 러시아를 향했을 거라는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그 편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 일본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요. 언제나 자국 역사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나라다. 사실을 알맞게 왜곡해 해석하니 어긋나고 터진다. 그것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편리한 해석이 나와도 또 어긋나고 터진다. 그것을 남이나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며 외면하려 했지만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당시에는 전쟁이나 침략이 나쁜 일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열강이 그렇게 국력을 높여간 것도 사실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파묻혀갔을 뿐이다. 그냥 약했고 저항할 수 없었다. 이것만은 아무리 해봐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도 청일, 러일 전쟁에서 만약 졌다면 어땠을까? 태평양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맞서 싸웠다. 싸우지도 않고 굴복한 이 나라와는 다르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직 그것만이 사실이다. 우선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일 것, 될 리 없겠지만 뭐 이런 논쟁은 금기시하지 말고 자꾸 하면 되잖아. 그 안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 한 대학 교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폭넓게 다양한 역사학자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감정론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근거 있는 반론이나 논란이 확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 자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어느 쪽이 옳은지 계속 의논해 주세요. 병합을 자기들 탓이 아니라 일본 탓을 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앞뒤가 맞지 않고 그것을 맞추려고 점점 오류에 깊이 빠져든다. 언제까지나 과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면 가까운 장래에 멸망할 것이다. 싸우지 않고 병합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결정한 건 자신들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제대로 한번 인정하고 나서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런 환경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훌륭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솔직하게 생각했다. 남의 나라를 말하기에 앞서 자국의 능력이 없음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사실을 주시하라. 일본이 나쁘고 자국의 능력 부족을 계속 호도하니 대만과 큰 차이가 난다. 게다가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중국도 힘들어지고 북한도 폭죽을 터뜨려 무시당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공산권이 무서우니까 일본도 대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 거의 무관심이다. 난민 걱정뿐이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에서 겨누고 있는 칼날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의미는 없지만 안보상의 관점에서 자국 세력권에 두는 의미는 크다. 일본 제국이 보기에 다행인 것은 전쟁이라는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건 이 나라가 특기인 당파 싸움으로 내분한 것이 원인이다. 불편하더라도 진실 중 하나를 마주하는 것은 중요하다. 삼권 분립도 기능하지 않고 국제법도 지킬 생각이 없는 자칭 선진국의 주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일본은 저쪽 주장이란 모두 해결된 이야기라 무시하고 국제법에 어긋난 행동이며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된다. 그게 정당성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 허용되는 모양이다. 사실 검증을 통한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 발언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것일까? 본래 의미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성장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진짜 전쟁 안 했거든. 고대에는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원군이 규슈를 침략한 것도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명나라를 정복할 목적으로 명나라 속국인 조선과 싸운 것도 역사상 사실이다. 조선 병합은 일제 침략의 시작이 아니라 당시 세력을 급격히 늘렸던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선택이다. 그대로 두면 조선은 반드시 러시아에 점령되고 일본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대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불편한 언행이 나오면 곧바로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일의 진실을 논의하지 않고 문제를 얼버무리기 일쑤다. 일본과 전쟁하고 그것이 일본에 귀속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일본과 전쟁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 여러 의견이 있으면 역사인식을 돌아보거나 학식 탐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망언이다, 명예훼손이다 라며 큰 소리로 의견을 말살한다. 게다가 법적 수단까지 쓰겠다며 반대 의견을 말살하려 한다. 이건 틀린 것 아닌가? 다수결로 반대 의견을 말살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잘못하면 독재나 강권에 의해 언론이 통제된다. 북쪽 사회를 보면 확연하지 않은가? 돌쇠 한마디. 불편한 반응이지만 누군가는 알려야겠죠. 어쨌든 이 사람 일본에게 잘못을 인정받고 사과라도 받아보려 조금이라도 노력했는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